네, 저희 이 괴산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는 2023년도 청소년 정책 마켓 그 발표의 자료와 함께 저희 정책 설명을 위한 폰보드들이 지금 양쪽으로 쫙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집이 나가기는 했지만 혹시 더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폰보드도 보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쪽에 또 보시면 청천초등학교 주토피아 학생들은 직접 폰보드에 오리고 붙여서 아름다운 폰보드를 또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직접 또 한번 보시면서 감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동 친화팀 괴산의 아이에서 저희 6개월 동안 저희 정책마켓 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낮은 사진전을 또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가지고 꿈이 활짝 피길이라는 주제로 밑에 조금 이렇게 의견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꼭 우리 괴산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마디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굉장히 괴산군에서 중요한 분들만 제가 보니까 여기 나와 계시네요. 영화 배우도 오셨고요. 우리 부근수님 물론이시고 학생들은 6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발표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 괴산군에 사는 우리 어른들에게나 그리고 괴산군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고 꿈을 키우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힘찬 박수로 정책 마켓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왓소리가 들리나 봐요.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한 6개월 가까이 괴산고등학교 3팀, 또 나머지 청천초등학교, 송면초등학교, 목도나루학교 친구들이 열심히 준비한 자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정책 마켓을 열고 있는데요. 작년에 정책 마켓에서 나온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괴산군의 어떤 정책으로는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의 정책들은 괴산군의 어떤 식으로든 정책으로 좀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괴산군에서 오신 부군수님 이와 관계자분들, 또 괴산교육청에서 오신 분들, 그다음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그다음에 멀리서 오신 분들, 또 아동친화도시에 같이 함께 하시는 우연님들, 저희 마을 활동가들, 괴산에 있는 청소년들이 괴산을 잘 가꾸기 위해서 또 괴산에 있는 이런 정책이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괴산군 속으로 들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괴산의 정책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봄에 한번 청소년 정책 토론이라 해가지고 한번 몽드레 언덕에 있는 카페에서 한번 그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섬뜩섬뜩했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가 청소년이라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번뜩이는 생각과 또 갖고 있는 마음과 이런 것을 표현하고 제시하고 그러는 데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진땀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 이 모임에 가면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큰 실수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모르고 왔습니다. 모르고 왔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김범식 우리 학교지원 센터장님 그리고 교육 개선원 대표님 와주셨는데 행사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역시나 오늘 8가지인데 발표는 6가지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선정된 과제는 한 8가지가 되고 6가지 정도 되는데 역시나 또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걸 갖다가 제시해 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서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서도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 꼭 저희가 기억을 하고 예산이나 이런 데 정책 관련으로다가 할 계획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계산군이 사실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청소년 인구에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아직까지도 저희가 과제로다가 갖고 있고 또 풀어야 될 과제로다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행복이라는 말이 딱 앞에 있길래 행복을 어떻게 표현할까, 행복이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유기농 엑스포 사무총장할 때 어느 날 텔레비에서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연세대학교의 이제 석좌 교수님인데 그분이 한 103세, 104세 정도 지금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TV에 나와서 그분은 행복의 비결이라는 그런 강의를 하세요.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4가지 조건을 했는데 그게 유기농의 정신과 맞더라고요. 건강, 그분이 모든 생물체, 인간서부터 모든 생물체는 건강해야 되고 건강과 더불어 생태를 얘기하더라고요. 자연 환경도 생태적인 환경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모든 사회가 공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남한테 배려를 해야 된다. 가지고 이 4가지가 다 합쳐졌을 때 비로소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이거는 꼭 기억해뒀다가 어디 가서 말을 해야 되겠다. 우리 괴산 지역에서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이 4가지 정신을 꼭 기억하고 그걸 실천하는 뭐 군에서도 군정도 실천해야 되지만 학교에서도 실천을 해야 되고 내 스스로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다가 행복을 추구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과제를 준비해 주시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듣고 저도 끝까지 남아서 듣고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이렇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괴산 지역의 날씨가 16도입니다. 겨울의 찬기가 싹 사라졌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열정과 열기 때문에 겨울의 한기가 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먼저 이렇게 정책 맞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반주현 괴산 부문수님, 그리고 김남미 우리 마을교육지원센터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이렇게 공부하고 또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 청천초등학교 전준호 교장 선생님, 강대훈 괴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지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시가 2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중심의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자연특별시 괴산. 자연특별시 괴산이 있습니다. 자연이 함께하는 청정지역 괴산이 자연특별시다 이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어디가 더 살기 좋을까요? 자, 괴산이요. 앞으로의 정말 그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는 괴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큰 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의 자연특별시 괴산을 이끌어갈 시민이 되는 거죠. 군민이 아니라 시민.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자연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책 마켓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연특별시 괴산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출발점 또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 아까 군수님도 군청 정책에 반영하겠다 말씀하셨고요. 저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정책 제안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저도 영화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계산해서 한 6개월 살다 보니까 밤에 좀 적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나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가볼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에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계산부에서 이렇게 하나 또 제안을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제안들이 꼭 받아줘서 우리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실컷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괴산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뜻깊고 또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6팀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어쩌다 참여단 송면초등학교 팀은 오늘 에버랜드와 이 오늘 정책마켓 발표를 놓고 밤새 고심을 하다가 새벽에 눈물을 머금고 에버랜드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지도해주신 박성수 선생님께서 지도까지 해주셨는데 발표까지 오늘 해주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숲놀터를 열심히 실험하고 또 같이 토론하고 했던 목도나루 학교팀은 덴마크로 떠나면서 떨어지지 않은 발길을 여기다 두고 조홍란 선생님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조홍란 선생님이 대신 발표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 팀입니다. 숭숭이 군단, 괴산고등학교의 숭숭이 군단 팀인데요. 숭숭이 군단 어디 계십니까? 네, 발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숭숭이 군단 팀은 자료집에 보이시겠지만 저희 괴산에 보면 노상 적치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읍내권역에도 보면 이 노상 적치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가들을 위해서 홍보 공간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괴산고등학교 2학년 김민혜, 김민경, 안서연, 이지영으로 구성된 숭숭이군 단이에요. 저희는 오늘 인도의 노상적 침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괴산의 읍내에 인도를 지나가다 보면 상가에 홍보물이나 짐들이 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둠은 이러한 인도의 노상적 침몰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노상적 침몰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요. 도로법 제61조와 75조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로법 61조와 75조에서는 공작물이나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이 명시되어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노상적 침물을 쌓아놓는 행위는 불법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상적 침물 문제가 불법임을 확인한 저희 모둠은 이 위 세 가지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괴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인도의 노상적 침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노상적 침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또 어떤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요.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후에는 군청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노상적 침물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괴산에서는 이런 노상적 침물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가 방문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상가 앞 인도에 노상 적치물을 설치한 이유를 알아보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인데요. 저희는 설문조사에서 총 3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괴산 읍내를 돌아다니면서 상가 배너나 간판이 인도를 막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서는 답변을 해주신 모든 분들이 있다고 답을 하였고요. 인도를 막는 배너와 간판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판 때문에 차도로 다니게 되어서 이런 위험함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답변을 통해서 노상적 침울 때문에 통행에 불편함을 느낄 뿐더러 차도로 다니게 되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진행한 활동 중 하나인 군청 인터뷰인데요. 네, 저희가 군청에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준비했던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건설과에서 도로변을 담당을 하긴 하는데 노상적 지물을 따로 담당하는 공무원은 계시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궤도를 나가고, 그리고 광고 배너는 노상적 지물이 맞고, 그리고 도로변에 나와 있는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의 모든 노상적 지물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처리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저희가 문의드린 사진들은 거의 개인 사유지에서 이렇게 꺼내놓으신 거라서 개인 사유지라면 치워달라고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 인터뷰로 끝내기에는 너무 설계했던 것보다는 좀 원했던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것 같아서 추가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건의문을 써가지고 군청 홈페이지에 거기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상가의 노상적 침을 철거가 불가능하다면 상가 홍보물을 인도가 아닌 다른 곳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치신 거 보시면은 이제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마련해 달라는 저희의 바람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 읍내 사진인데요. 그래서 인도 확장 공사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던 노상적 침물이 사라지고 이렇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좀 더 넓어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 정책인데요. 제안 이유는 현재 인도 확장 공사가 이렇게 활발하고 전부 다 넓어진 걸 볼 수는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치우게 되면은 거기 상가 주인분들의 홍보물이 갈 곳을 잃게 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홍보물 설치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새로운 추가 정책을 생각해냈고, 제안 내용은 간단하게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 보시면은 인도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숭숭이 군단인가요? 숭숭이 군단이요. 숭숭이 군단. 이름의 뜻이 왜 숭숭이 군단일까요? 그냥 말하면 되나요? 네. 저희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 숭숭이라는 원숭이 캐릭터가 있거든요. 저희 모동원들 중에서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맨 처음에 숭숭이 군단으로 짓게 되었는데요. 좀 더 생각해보면 원숭이가 동물들 중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집단으로 생활하는 동물인데 저희 또한 이런 괴산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생활해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숭숭이 군단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박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마저도 철학적인 숭숭이 군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숭숭이 군단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거나 혹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야기를 잠시 기다리면서 숭숭이 군단에서 제안했던 것들을 일일이 다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 읽어보시고, 그리고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러 우리 건설과에 계시는 최준호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디에 자리에 계신가요? 선생님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숭숭이 군단이 진행한 노상적 침울에 대해서 나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 혹은 질의할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실까요? 저희 저는 이런 꿈을 꿨거든요. 가끔씩 이런 꿈을 꾸거든요. 괴산 읍내가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 없는 거리 괴산 읍내를 항상 꿈꿔요. 그래서 상가 홍보 같은 경우에도 이 인도로 걸어 다닐 수가 지금 괴산 국민은 사실 읍내로 진출하는 국민들은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로가 좁으니까 항상 걸어 다니면서 저도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우리 인구의 60% 이상이 노인분들이신데, 노인분들은 인도로 걸어가기가 힘드신 거예요.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일상적으로 좀 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외국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 가운데 그 시장 가운데 굉장히 예쁜 이렇게 첨탑이 있고 예쁜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무로 만든 이 표지판 것들이 되게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각 가게마다 되게 특징적인 고유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고유하게 만들어서 그걸 같이 함께 걸어놨는데 그런 것도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상적 침을 숭숭이 군단의 노상적 침을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에 대해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님인 정효정 선생님께서는요. 안전과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의견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많은 괴산군의 특성을 감안할 때 활용 가치가 높은 행정 제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건설과의 최준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설과 최준호라고 합니다. 한 6월쯤에 인터뷰를 하고 이게 여기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는데 이제 노상적 침울은 한 달에 한 번씩 궤도로 나가고 있고요. 그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 앞에서 50cm까지는 사유지로 분류돼요. 그래서 사유지 안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도로변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도로법 제73조로 원상 회복 명령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도 진행되지 않으면은 도로법 제10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에 치우시도록 계속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치우셨으면 합니다라고 전화를 드렸고요. 그 첫 번째 사진에서 보면 천막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치워져 있고요.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현재 치워져 있고 이 간판에 대해서는 5개 광고물로 이제 다른 과가 전담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리고 이제 다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도로변에 나와 있는 것은 다 이분들 가게에 이제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제 저희가 판단해서 나가서 너무 나와 있습니다. 안으로 들여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걔도 나가서 현재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성껏 답변해주신 네, 최준호 주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반주연 부교수님께서 네. 그러니까 노상 적치물이 실질적으로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궤도를 나가가지고 바뀔 거였으면 벌써 바뀌었겠죠, 그죠? 저게 어떻게 보면 수십 년간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주민들도 한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본인들의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이 있고 아마 그분들도 그게 불법인 줄 알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군에서도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다가 궤도만 열심히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만 해지 실질적으로 뭐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궤도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뭐 법에 의해서 불법 시설이니까 이렇게 좀 치워주십시오라는 궤도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2024년도에 계산행복 뭐 이렇게 아주 정책 청소년 정책 토론에서 과제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뭐 아이들이 보기에는 청소년과 노인분들이 통행이 이거를 놓으시면 불편하니까 치워주십시오라는 그런 문구를 정책과제에서 이렇게 발굴이 됐으니까 치워주십시오라는 거를 갖다가 공손하고 정중히 한번 궤도장에서 집어넣어서 보내드리면은 그걸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이번 궤도장부터는 그런 걸 좀 처음 해가지고 우리 궤도장을 좀 이렇게 발부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역시 까다로워요.
이거 전혀 쉽지 않아. 아이들의 생각이 톡톡 튀는 생각이 단순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를 저를 봄에 느꼈어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안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숭송이 군단의 6개월 동안에 걸친 이런 노력들이 어쨌든 부군 스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팀입니다. 청천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입니다. 주가 뭔지 아시나요? GOO 주. 저희 세대는 Z라고 배웠는데 ZOO 주토피아입니다. 이 친구들은 왜 이름을 주토피아라고 지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주토피아 팀은 작년에 저희 청천초등학교 그 친구들이 나와서 청천면 주변에 있는 또랑 시냇물, 또랑 그 하천 주변을 좀 잘 정리하고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작년 그 후배들의 연구를 이어서 이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옆에 있던 청천면에 무료 캠핑장이 있는데 그 캠핑장이 너무 지저분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좀 캠핑장을 좀 캠핑 문화를 바꿔봤으면 좋겠다. 캠핑을 하면 어떻게 하면 착한 캠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주토피아 학생들의 발표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깔맞춤 해가지고.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천 화면이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천초 6학년 주토피아 팀입니다. 저희 팀은 착한 캠핑을 해요라는 주제로 정책 제안을 준비하고 활동하였습니다. 괴산군 청천면은 경치가 좋은 산과 물이 있는 고장이라 캠핑을 즐기는 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데 관련 시설을 답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설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제안 첫 번째 단계로 저희는 환경문화 전시관 주변과 무료 캠핑을 하는 강가에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환경 문제, 두 번째, 시설 문제, 세 번째는 안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청천면에 위치한 환경문화 전시관 주변 강가에는 주말이 되면 캠핑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관리인이 없는 무료 캠핑장입니다. 이 주변 현장 답사를 진행한 결과 캠핑 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캠핑을 할 때 나무젓가락과 일회용 접시를 쓰며 과도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문제입니다. 환경문화 전시관 주변 캠핑을 하는 장소는 관리인이 없기에 관련 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진처럼 간이 화장실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분리수거장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캠핑을 즐긴 후 나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야 하지만 기본적인 캠핑 예절을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분리수거장이 있다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분리수거장 시설을 설치한다면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 문제입니다. 청천초등학교에서 환경문화전시관까지 걸어가 보았습니다. 가는 길 인도의 잠자 블록이 많이 훼손되어 있었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풀이 인도까지 자라 있었고 쓰레기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한쪽에 파손된 돌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어 위험해 보였습니다. 정책 제안 2단계로 인체부비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캠핑 시설과 환경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활동을 통해 해결 방안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청 푸른날 시장의 상인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인터뷰 결과 캠핑을 위해 청청면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캠핑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와 환경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사전 캠핑에 대한 문제 분석과 정책 제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설문의 대상은 우리 학교 학부모님과 지역 주민들 100명으로 저희가 직접 설문지 문항을 만들었고 말로 나가 착한 캠핑에 대해 안내하고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자세히 설명드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참여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이 되었어요. 정책 제안 3단계는 착한 캠핑을 직접 실행해보는 과정에서 공공정책을 생각해보는 과정입니다. 1학기에 진행한 착한 캠핑은 캠핑과 관련된 지역의 경제활동을 알아보고 시장 조사를 위한 기본 경제적 지식과 용어를 배운 후 진행되었어요. 실제로 지역 시장에서 먹거리를 구매하고 식사를 직접 준비하고 뒷정리까지 하면서 우리가 만든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성찰해 보았어요. 그 결과 최대한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2학기 착한 캠핑은 지난 1차 캠핑 활동 때 성찰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캠핑장 주변 플로깅하기 등 착한 캠핑을 직접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비가 많이 왔지만 안전하게 잘 진행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급적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아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캠핑 둘째 날 저희는 플로깅도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비가 와서 일주일 후에 진행하였어요. 계산 짱곡 계곡과 청청 캠핑장 주변에서 플로깅을 해보니 캠핑으로 인한 쓰레기보다는 지난 여름 장마 때 물에 떠내려온 쓰레기가 너무 많았어요. 계산군 차원에서 강가의 환경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주토피아 학생의 정책 제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캠핑을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가거나 과도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 첫 번째, 캠핑장 주변에 착한 캠핑을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다시 가져가기, 일회용품을 줄이기 등의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환경문화전시관 주변 시설과 인도 정비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변 인도를 안전하게 정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난 장마 때 강가에 떠내려온 쓰레기를 계산군 차원에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문화전시관 주변에 캠핑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청천면 착한 캠핑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홍보관과 무인 카페 시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5번 문항으로 제시하여 주민분들 100명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찬성이 97%, 반대가 3%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현실 가능한지, 필요한 시설인지 계승군과 함께 검토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천초 주토피아 팀의 정책 제안 착한 캠핑을 해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 네. 6학년이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오랜 동안 그리고 100명의 어른들에게 의견을 묻고 작년에는 또한 이 착한 캠핑에 관한 다른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이 후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걸 잘 관리하고 마을의 협동조합이 그러면 이익을 얻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마을에서 함께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올해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주변 정리를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인도도 좀 정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때 그냥 자료집 만들 때는 그냥 대충 봤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되게 깊게 이야기를 나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진짜 올 때는 그냥 아이들이 제안 발표하는 거라는 말 해가지고 그래? 제안 발표해야 되나? 근데 여기 딱 오고 나서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아이들의 청소년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정말 깊고 톡톡 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과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캠페인 하는 거 저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기는 쓰레기 가져가기 그런 거 저희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캠핑장마다 그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다 안내토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환경문화 전시관 쪽에는 제가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일단은 뭐 깨끗하게 정리는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깨끗하게 일단 정리한다는 약속은 드리고요. 가보고 그걸 어떻게 다시 활용할 거는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또 우리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하고도 또 상의를 해가면서 한번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주크피아 팀에 대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팀입니다. 괴산 좀 바꾸죠 팀. 괴산고등학교 괴산 좀 바꾸죠 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학년이에요. 이제 6학년 친구들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설문조사를 하고 대안적인 정책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한 친구들은 무슨 일을 봐도 이제 괴산의 시민으로서 무슨 일을 봐도 우리 원래 괴산이 이렇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한번 바꿔봐야겠구나, 내가 사는 괴산을 이렇게 만들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시민으로, 괴산의 자연 특별 시민으로 이제 자라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산 좀 바꾸죠 팀은 사실 길거리에 쓰레기통 없애자는 건 정책적으로 조금 이제 나왔던 이미 없애자라는 그 제안이 나와서 이제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쓰레기통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괴산 좀 바꾸죠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요, 길거리 쓰레기통을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으로는요, 일단 괴산 국내에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도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쓰레기통이 없어서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비치함으로써 괴산 국민들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서 무단 투기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리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거리 쓰레기통 비치는 괴산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인식, 문제 현황, 분석, 어디에 비치할까, 해결 방안, 기대효과, 제안 등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괴산 국내에는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데요. 특히 괴산의 젊음의 거리와 골목길, 식당가에는 음료수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 다양한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이는 괴산군의 미관을 저해하고 보는 국민들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거리 쓰레기는 바람에 날려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을 유발하여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쓰레기는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문제 인식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보았는데요. 여기는 다 괴산 국내에 길거리 쓰레기가 버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쓰레기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읍내에 쓰레기가 매우 많다, 쓰레기가 많다. 네, 이 두 가지가 90%, 95% 이상을 녹였고요. 그리고 읍내 쓰레기통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매우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응답만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이 쓰레기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만든다면 이제 어떤 곳에 이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될까 이것도 물어봤는데요. 우선 길거리라는 곳이 길거리가 제일 많았고 인도 음식점 그리고 또 젊음의 거리, 학교 가는 길 이렇게 다양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도 읍내를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지만 학교에 가끔가다 걸어가다 보면은 학교로 가는 길에 쓰레기가 정말 많이 있었고 피해 다닐 정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 방안으로 생각한 것들은 캠페인 진행,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통 비치, 재활용 쓰레기통 비치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쓰레기를 그냥 한 쓰레기통에만 모든 쓰레기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분류를 해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들은 일단 쓰레기 무단 투기가 감소될 수 있고요. 쓰레기 무단 투기가 감소된다면 환경도 개선되고 또 이제 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 환경미화원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와서 직접 다 주워서 또 쓰레기를 수거를 해간다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으로 쓰레기를 한 번에 다 버린다면 쓰레기 수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은 재활용 쓰레기통을 비치를 하고 또 이거를 비치만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거를 비우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쓰레기통이 넘친다든지 그런 일도 막을 수 있고 또 식물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리에 일반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식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 놓는다면 보기에도 좋고 또 식물이 있는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길거리 쓰레기통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유현 센터장님께서도 의견을 좀 보내오셨습니다. 일단 쓰레기통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찬성하신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예쁜 쓰레기통, 예쁜 구조물 쓰레기통, 괴산을 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만든 쓰레기통이 있으면 좋겠고 이걸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요 쓰레기통 비치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 괴산군에서 환경과의 김종현 선생님께서 나와주셨는데 혹시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환경과에서 생활 폐기물 업무를 맡고 있는 김종일입니다.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어떤 방식으로 버려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 비용을 부담케 하여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쓰레기 종량제 제도를 1995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야 하며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에는 운반 및 처리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길거리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 오히려 쓰레기 불법 투기 증가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중량제 봉투 전용 수거함을 구입하여 계산후 곳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중량제 봉투를 사거리 모퉁이나 공터에 모아놓아 지저분한 쓰레기장을 연상케 하여 이 지역에 중량제 봉투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여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쓰레기통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고민을 해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괴산 좀 바꾸죠 친구들께서 제안하신 조금 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괴산군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통 설치를 제안해주신 괴산 좀 바꾸죠를 향해서 고생했다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응답 제가 빼놔가지고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숲놀터 학교에 친환경 놀이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목도나루 학교 친구들이 직접 나무로 만들고 그다음에 해곡도 달고 그리고 동네에 불정의 그 행복 보금자리 주택에 들어온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을 또 학교에 불러서 같이 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도나루학교 교사 조옥란입니다. 학생들 뒤에 발표하려니까 몹시 부담이 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좀 전에 그 어미진 사무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지난 일요일에 덴마크 국제 해외 이동학습을 떠나서 MOU 맺은 학교에서 덴마크 학생들하고 교류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도교사도 아니라서 학교에 남아있다는 채로 남아 이렇게 발표를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신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자 충분히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신 전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제안하는 것은 숲놀이터, 자연놀이터, 생태놀이터 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밖에서 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어면 그 공간에 기존에 정형화된 플라스틱이나 철로 된 놀이기구가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친환경적인 놀이기구를 만들어서 그런 놀이기구들이 있는 놀이터 그곳은 이제 마을에서의 교류와 공존이 이루어지는 곳 이런 놀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 목도나루 학교 주변에 있는 일단 목도초 혹은 그 목도초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보금자리 주택 이런 곳을 아이들이 둘러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존에 많이 봐왔던 대로 이미 다 어디서나 똑같이 볼 수 있는 정형화된 놀이기구들이죠. 철과 뭐 플라스틱으로 된 놀이기구들이 있었고 또 주변에 보금자리 주택에는 놀이기구들이 없었고 그리고 그 초등학생들 유아들 말고 청소년들도 역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실내에서 밖에서의 놀이 공간이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좀 인식하고 이런 어떤 놀이 공간 밖에서 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한 것은 플라스틱이나 철을 대신할 수 있는 도구로 목재, 나무는 이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이니까요. 목재를 이용한 놀이기구를 좀 만들 고민을 했고 직접 그 중에서 좀 곤란해 여러 가지 조사하면서 다빈치 다리와 아슬 다리라는 것을 좀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제작을 했고요. 학교에서 이 놀이기구들은 해체와 조립이 이 학생들이 직접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아이들에게 되게 흥미로운 놀이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초대해서 이 놀이기구들을 가지고 노는 시간을 만들었었는데요. 이 첫 번째 초대한 날이 흐리고 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 놀이기구의 정말 장점처럼 실내에서 바로 옮겨서 설치하고
예, 아이들하고 노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뭐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좀 모험심을 발휘하게 하는 놀이기구들이었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했고 사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순놀터 팀 말고도 다른 그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그 17살 친구들마저도 너무 좋아하면서 같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고 좀 한계점이 있어서 다음번에는 실외에서 실제로 좀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랑 놀이를 가졌고요.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훨씬 놀이들이 조금 더 활동적이 되고 다양해졌어요. 운동장도 사용하고 또 그 주변에 나무 저 뒤에 보이지만은 큰 해먹도 설치하고 그네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간단한 놀이기구들을 설치하면서 아이들의 놀이가 굉장히 좀 풍성해졌고 굉장히 좀 신나는 시간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걸 하면서는 그러니까 기존의 놀이기구와 달리 아이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놀이를 하고 흥미로워했고요. 학생들이 좀 문제점을 느낀 거는 그 다빈치 다리나 알셀 다리 이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이 밖에서 설치하다 보면 부식되거나 망가지거나 좀 이러지 않을까 이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해먹도 설치하고 그네도 설치하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런 주변에서 좀 더 구할 수 있는 재료들 주변에 그 지역을 정리하면서 얻었던 그런 베어진 나무들을 이용하고 또 바위들 돌들을 이용해서 징검다리를 만들고 외나무다리를 만들고 사다리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 공간의 구성을 조금 순서대로 이야기를 담으면서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이그드라실이라는 세계수 나무가 있나 봐요. 이 이야기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 있는 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이 놀이공간에 가져오면서 여기는 뭐 이그드라실이고 뭐 신이 사는 세계고 여기는 미드가르드 뭐 땅이 우리가 있는 세상이야 여길 건너가는 달이야 이런 이야기들 신화의 이야기를 넣어서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노니까 더 재밌는 공간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주변에 이렇게 얻어진 자재들을 이용해서 놀이 공간들을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들었고요. 이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 학생들이 있지 않아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가끔씩 놀러 와서 노는 공간이 실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학교에 있던 벽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은 화로를 금방 해체하고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데 거기서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뭐 마시멜로우랑 뭐 소세지도 구워 먹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요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봤던 것들은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놀이터에서 가는 것보다 여기 와서 이 목도나루 학교에 있는 요 공간에 와서 노는 것이 더 재미있다 이런 말들이 부모님들 통해서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그 아이들이 너무나 재미있게 노는 그 경험을 고맙게 생각한 부모님들이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간식을 좀 보내주시는 이런 후일담으로 요 놀이 공간에 대한 인기는 좀 대신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도 서울에서도 저희는 생태 놀이공간, 자연 놀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고민되고 연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괴산은 그러한 공간들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조금만 손을 대면 저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공간 놀이터들이 수없이 많이 곳곳에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게. 그리고 실제로 저기 있는 놀이기구들이 별거 없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 수준에서도 다 만들고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조금 신경 쓰면 실현이 가능한 제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이 목도나루 학교의 숲놀터 이야기 제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청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아이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나무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만들잖아요. 뭐 그네를 만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해먹 아니면 이제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나무와 나무를 묶어서 아슬다리.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슬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려면 양쪽에 큰 나무들을 굉장히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당겨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 입장에서 살펴보면 나무가 보통 이제 그 표피가 이렇게 묶여지면 이 고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안전 문제도 있지만 해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이제 그 자연물에 전 인공적인 것들을 설치해서 우리가 놀이를 해야만 할까. 그냥 예전에 우리가 설방울 가지고 놀고 돌멩이 주워서 놀고 이런 것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편안하고 쉽게 그냥 큰 나무들 있는 공간에 안전한 환경만 조성해 놓고 아이들이 그런 생활을 조금 바꿔볼 만한 지도를 한다면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지 않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공간을 어떻게 바꿔내느냐 만들어내느냐 새로운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시행착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생활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놀이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쪽도 좀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하고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청천초 교장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아슬다리는 사실 나무와 연결된 건 아니고 다른 목재를 사용해서 이미 폐 목재를 사용해서 만든 도구고요. 실제로 그네를 해먹을 달 때에는 그 나무를 표피를 보호하기 위한 천을 둘러싸고 그 위에 줄을 감아서 사용한 걸로 제가 관찰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장시간 동안 두면 그 표피에서만 생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무는. 그런 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저희들 아이들이 논 것들이 사실은 대단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그냥 나무, 외나무 다리고 징검 다리고 이런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은 무엇이 정형화된 놀이기구가 있지 않아도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사실은 저거 말고도 운동장에 그림을 그려서 한 전래 놀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충분히 즐거워했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맞다고 동의합니다. 목도나라 숨놀터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발표하게 되실 우리 송면초등학교의 자람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박성수 선생님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그 송면초등학교에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큰 그 흙 언덕이 있거든요. 황토 흙 언덕이. 그럼 아이들 끝날 시간이 되면 저쪽에서 애들이 물을 틀면서 막 뛰어와요. 그럼 그 호스가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냐면 그 흙 무덤 위에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흙 무덤 위에 이렇게 속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거기에 물이 한가득 받아지면 아이들이 거기서 밑에 이제 수로를 막 만들고 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그림을 그리고 이러면서 놉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숲놀터에서 제안하는 것들은 어쨌든 나무로 놀이터를 바꿔보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학교 안전 기준 이런 거에 맞게 만들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철봉 하나 오르려고 손을 딱 대봐도 쇳 냄새와 그 차가운 기운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따뜻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가 이제 끝나면 문을 닫는 곳이 아니라 마을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다 함께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지금 에버랜드에 가 있는 친구들을 대신해서 지도교사인 박성수 선생님께서 어쩌다 참여단을 대표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어쩌다 참여단이라는 이름을 지은 송면초등학교 6명의 학생들이고요. 저는 지도를 맡았던 박성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랑 이제 첫 모임을 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얘들아, 우리가 괴산군에 살면서 너희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뭐가 더 있으면 좋겠니? 라고 했더니 6명의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첫 마디로 우리 마을에 편의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지금 괴산군청의 정책을 제안하는 거란다. 편의점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란다. 우리 괴산군청에 무엇을 제안하면 좋을까? 라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도서관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지금 괴산군청에서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고 있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몹시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 결론으로 냈던 그 주제가 바로 괴산에서 어린이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주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답사를 가봤어요. 이게 괴산군청에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을보다는 괴산군 전체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버스를 타고 괴산읍에 나와서 저희가 그 동인초를 기준으로 한번 그 답사를 가봤어요. 그래서 동인초에서 동진천에 진입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길에 인도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렵게 동진천에 진입을 했는데 그 예초는 아주 깔끔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쓰레기가 많고 좀 지저분해요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쉴 데가 없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가 1시간 넘게 이 동진천을 걸어보면서 아이들이 가장 흥분하고 오늘의 발견이다 라고 한 사진이 이건데요. 그 동진천 한 그 모퉁이에 누군가가 야생동물이 쉴 수 있게 쉼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동진천을 걷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처럼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야생동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 안에 정말 예쁜 그 야생 고양이가 쉬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답사를 마치고 이제 6명의 친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도시는 어떤 그 정책들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배변 봉투함이었어요. 이미 많은 도시에서 그 어른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산책하는 산책로에 이런 배변 봉투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통영시 같은 경우는 통영에 6개의 공원을 지정해서 그 공원에 모두 배변 봉투함을 설치해 놨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통영과 일산의 사례만 사진으로 올려놨는데 정말 많은 지자체에서 산책로에 배변 봉투함을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에는 반려동물 음수대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이 3단계 높이가,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의 그 키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키 높이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저희가 찾고 정말 즐거워했던 게 그 전용 소변대가 있더라고요. 이걸 페토렛이라고 부르는데 수원 광교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진주에 있는 반려동물 공원에서도 페토렛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반려동물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그 산책로에 그 산책로 한켠에 이런 어질리티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용어인데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현장 답사와 그 조사를 통해서 낸 그 정책 제안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벤치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배변 봉투함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저희가 그 동진천 그 하나로마트 쪽에서 그 종합 운동장 쪽으로 그 방향으로 걸었는데 그 종합 운동장 바로 전에 아주 넓은 강변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양귀비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이 꽤 넓어 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 공간에 어린이 놀이터와 반려동물 놀이터가 함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어질리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모이지는 못했는데 마지막 모임에서 아이들이 소감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항상 너 어디 소속이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저요? 저 송면초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한 번도 내가 괴산 국민이구나 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정책 마켓에 참여하면서 나는 송면초 소속이기도 하지만 괴산 국민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다고, 정말 뜻깊은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청년초등학교 어쩌다 참여단의 이 제안에 대해서 질의 혹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반려동물과 아이가 행복한 동진천 수변공원 만들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건설과 담당자이신 김영주님께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미리 의견서를 좀 내어주셨습니다. 이 반려동물과 아이가 행복한 동진천 수변공원 만들기 제안은 실생활과 연결된 매우 좋은 제안이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므로 훌륭한 제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면,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것은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해와 공감이 형성된다면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괴산군정을 위해서 괴산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어쩌다 참여단 여러분께 매우 뜻깊은 감사를 보낸다고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밖에 뭐 또 다른 의견 계실까요? 네, 부군수님. 지금 동진천하고 성황천이 있거든요. 성황천에 저희가 이제 산책길을 만드는 산책길이 있어요. 있는데 걷지 않는 산책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걷고 산책하고 사색하고 운동하는 산책길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용역을 줘서 지금 중간 보고까지 끝난 상태인데, 그리고 한 180억을 투자해가지고 걷는 길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야간 조명을 해가지고 분수대서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반려동물에 대한 거를 갖다가 아이디어를 역시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중간 보고 때 얘기해 놓은 게 뭐냐면 동진천을 그냥 걷는 길로만 만들지 말고 곳곳에 구역을 정해가지고 여기는 뭐 건강을 관리하는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존을 하나 만들고,
또 걷다 보면은 하나의 또 뭐 계산을 알리는 조언을 또 하나 만들고 또 걷다가 보면은 또 뭐 그 건강 그리고 또 뭐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역존을 조금 만들자. 그래가지고 뭐 사색의 공간 할 수 있는 사색의 공간. 놀이터도 하나의 좋은 공간이 되겠죠, 그죠? 네, 놀이터도 좋은 공간이 될 것 같고 또 반려동물 존을 갖다가 한 곳에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마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안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엄청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설을 계산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또 어떤 선진 행정이고 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또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적이니까 그 중간 보고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존을 만들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존에 이걸 반영시켜서 한번 용역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PPT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가 그 광교에 있는 그 산책로의 반려동물 존이에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존이 있으면 반려동물을 산책하는 분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받아가지고 건설과에 용역팀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존을 구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그 얘기했던 우리 숲놀터, 자연 친화적인 놀이터, 막 이렇게 아슬다리도 있고 다빈치 다리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흙이 황토흙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자연 놀이터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연 놀이터에 대해서는 우리 그 미래전략실의 팀장님께서 노경민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뛰어 넘어가가지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여가부인데요. 여가부는 왜 여가부일까요? 여가 시설 부족 이렇게 이걸 줄여가지고 여가부라고 했더라고요. 발표해 주실 학생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괴산고등학교 체인지메이커 그 여가시설 부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가부의 성민규, 이민수, 조서준, 조연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채택하기 전에 괴산 읍내 여가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직접 청소년으로서 느낀 괴산에 거주하면서 느낀 그런 여가시설 부족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팀이 여가시설 부족 문제를 인식하게 된 과정입니다. 일단 문제 인식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는 활동 목적의 명확성을 위해서 여가시설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사이버 공간 등에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자기개발,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 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말하는데요. 이 문제 이렇게 정의를 내린 후에 문제 도달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앓고 있는지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괴산에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고민해봤고 그 결과 휴식과 여가, 학습 등 개인 단위의 고민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여가시설 부족 문제라는 공통된 고민, 즉 문제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파악 단계입니다. 저희는 6화 원칙에 따라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였는데 이때 여가시설 부족이라는 하나의 문제 상황을 6화 원칙에 적용하면서 문제에 대해 더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what if 만약에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문제가 지속된다면 청년층의 이촌향도 증산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 괴산 국민으로서 문제 제기와 건의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저희는 현재 괴산에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괴산고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여가시설, 이제 코인 노래방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도서관, 그 다음에 카페, PC방이 있었습니다. 문화의 집도 이제 저 설문 문항에 있었는데요. 아무도 고르질 않았죠. 최근 3주 이내에 괴산에 없는 여가시설을 이용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횟수 0회가 가장 많았고 1에서 3회가 그 다음으로 나왔고 4에서 6회, 7에서 9회까지 나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괴산 읍내에 학생들을 위한 여가시설이 부족하다 느끼는지 매우 그렇다 57%, 그렇다가 있었고 보통이다도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 모색에 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 파악 단계에서 이용한 유커, 즈카, 와디프, 마이돌 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을 하여 여가시설 부족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작은 영화관이라는 여가시설 운영 제도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작은 영화관이란 시골 주민들의 문화 갈등 해소 및 향토 영화관의 부활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 영화관 사업에 지원을 받아 실시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작은 영화관의 장점으로는 여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여가시설 만듦과 또한 이런 작은 영화관의 실현 가능성으로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에서 작은 영화관이 성립 운영되었다는 사례를 바탕으로 괴산군 또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 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제 해결, 정책 제안, 기대 효과입니다. 문제 해결 단계에서 저희는 앞서 진행했던 활동들과 문제 해결 방안인 작은 영화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괴산군청 국민대안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서에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와 추가 조사를 통해 괴산의 여가시설과 칠성의 여가관과 관련된 문제도 추가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러한 여가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 괴산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작은 영화관 설립 등 여가시설의 개설을 건의드림과 동시에 이러한 활동이 장기적으로 괴산군청과 학생들의 원하는 의견 조율을 돕고 여가시설의 증축과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일반 성인분들은 아마 7,000원에서 8,000원 정도로 입장료를 받고 있고 이제 청소년은 6,000원에서 7,000원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회관에서 아마 주말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영화를 상영해 주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아마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그런 상영을 보러 가는 횟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작은 영화관이라던가 추가적인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여가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여가시설 부족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한 영화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가 의견이나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했어요? 했으면 그 내용을 이야기를. 그 인터뷰한 학생이 저희가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기는 하는데 인터뷰 결과에서 이제 뭔가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답변을 듣긴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여가 시설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시느라 고생하신 여가부에 대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어른들 생각에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괴산 관내에 영화관이 있기는 합니다. 3관까지 있는 영화관이 있기는 한데 점점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저렴해서 좋다, 가까워서 좋다, 차 타고 금방 가면 한 15분이니까 20분이니까 읍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요즘은 12,000원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은 저희 아이들도 괴산에서 가까운 괴산 그쪽 영화관을 못 가는 거예요. 거기 버스편이 없기도 하고 너무 비싸기도 음식 쪽이 비싸기도 하고 해서 저도 이제 여기 청소년들이 이 여가 시설 부족에 대해서 작은 영화관을 제안하길래 관심 깊게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저희보다 훨씬 더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도 읍내에 작은 상영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운영하거나 이제 위탁해서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된다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 우리 또 주연 배우님께서 계시니까 이런 좋은 영화들이 지역에서 또 많이 상영되었으면 좋겠다, 가까운 곳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된 6팀의 제안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열심히 조사하고 정리를 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괴산고등학교에서 지난번에 괴산고등학교는 매년 작년부터 괴산고로 와유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유축제에서 가일리라는 그룹으로 해서 괴산의 메타버스 여행, 그 메타버스로 하는 괴산 여행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뒤에서 저기 나가실 때 보면 오른쪽에 노트북으로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Country of Fantasy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을 시연을 하고 그것을 둘러보실 수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을 설명해 주실 이지형, 김지우 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가일리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괴산 플러스 데일리 게일리라고 하고요. 저희는 지금 기업 소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거를 다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약간 게임에서 트레일러 영상 같은 걸 좀 미리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사업 소개하고 이게 왜 필요한가, 다른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저희가 이걸 통해 어떻게 제안을 할 건가를 순서로 오늘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괴산 플러스 데일리 게일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기업 로고고요. 저희 목적은 청소년에 대한 괴산의 존재 인식과 괴산 내 청소년 활동 소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낀 건데 저희가 외부 활동을 나가면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디서 왔는지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반갑다. 나 서울에서 왔어. 너 어디서 왔어? 청주에서 왔어. 나 충주에서 왔어. 다들 반갑다. 나 괴산에서 왔어. 반갑다. 그래서 괴산이 어디야? 이게 안 끊겨요. 저희는 어딜 가서 충북 내에서는 그래도 괴산이 어딘지 아는 친구들도 몇 명 있는데 이제 충북 외로 나가면은 괴산이 어딘지 항상 되물어 오는 질문이 항상 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괴산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걸 알리는 걸 목적으로 했고, 괴산에 생각보다 활동하는 이제 청년분들이 많아요. 근데 잘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괴산에 거의 한 17년 넘게 살았는데도 작년, 재작년쯤에 그런 활동들이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소개하려고
이제 청년 합동조합 오록과 저희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성공한 삶을 위하여 서울에서 살아가던 너드네. 내가 진행하고 있던 큰 사업이 망하고 말았다. 이제 어떡하지?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요즘 기능이 유행이라던데 시골로 가서 조용히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어디가 좋을까? 이건 뭐지? 괴산? 한국에 이런 곳이 존재했나?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볼까? 뭐야, 이거 왜 접속이 안 돼? 이게 뭐야? 으아! 여긴 대체 어디지? 저희 이제 사업명은 컨트리 오브 판타지라고 해서 이제 시골의 판타지 어떤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저희가 괴산이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약간 미지의 세계라는 영감을 받았고,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 점을 이제 합쳐서 괴산이라는 따로 새로운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장르를 컨셉으로 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저희는 쌍곡계곡, 화양구곡, 산막이액계, 홍범시고가 그리고 자연드림 파크를 이제 장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저기 메타버스 내에 구현을 했고, 오롯 청년 사업가분들 이제 협업을 진행하면서 그분들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냥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기능만 있다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괴산의 여러 요소들을 합쳐서 게임으로 구현을 해서 메타버스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저는 진로가 이제 프로그래머예요. 근데 괴산에서 프로그래머를 진로로 갖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직종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괴산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 이런 사업을 괴산에서 진행을 한다면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청년 활동을 홍보해서 괴산을 떠나지 않고 괴산에서 어떤 일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활동을 장려하고, 청소년들이 괴산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홍보 전략을 저희가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 계신데요, 충주시 홍보맨이라고 다들 아시죠? 네. 충주시 홍보맨 강서구의 저기 버추얼 유튜버, 이렇게 새로 조금 특이한 홍보 전략이죠. 괴산은 홍보 사이트 들어가면은 저는 되게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끌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괴산도 저런 특별한 홍보 전략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미지의 세계라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괴산에 메타버스라는 것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제안할 점은 이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하는 거고, 저희는 이게 학교 축제 때문에 제버스라는 툴로 제작을 했는데 이게 약간 일시적인 홍보 사이트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성적인 그런 일회용 사이트가 아니라
괴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군청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기업이 생기든지 아니면은 기획 홍보 부서 산하에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이제는 정책 제안을 넘어서서 사업 제안까지 본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 굉장히 신박한 그 플랫폼, 홍보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보시면 나가시다 보시면 저기 김지우 친구가 서 있고요. 여기 이진영 친구하고 두 분이 저기 서 계실 텐데요. 나가시면서 컨트리 오브 판타지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들어가시죠.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정책 마켓을 이렇게 좀 오늘 발표회를 가져봤고요.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혹시 나는 이 정책 마켓이 끝나기 전에 이걸 다 보고 나서 요거 한마디는 좀 하고 싶다, 혹은 학생들에게 요 정도 한마디는 꼭 해주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농사꾼입니다. 4년 전에 괴산에 내려온 양봉가 박성학이고요. 지금 이제 괴산에서 작년에 산따라 꿀따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양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봉법, 여기 학생들에게 이제 벌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한 독특한 양봉법으로 벌을 키우고 있어요. 환경과 사람의 건강, 그 다음에 이제 꿀벌의 건강. 요즘에 꿀벌의 어떤 생존의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한데, 저도 이제 똑같은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꿀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괴산이라고 하는 곳과 저라고 하는 걸 운명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괴산에서 4년밖에 안 된, 내려온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괴산을 굉장히 잘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 얘기도 오늘 참 잘 들었는데, 괴산에 대한 관심이 곧 좋은 아이디어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괴산에 대한 관심, 뭐 많이 돌아다니지는 못했겠지만 구석구석 다녀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괴산 사랑이 더 커질 거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갑자기 요청드렸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인사드렸던 분 중에서 저희 괴산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유일한 청소년 위원분이 계십니다. 괴산중학교 3학년 최운성 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산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최승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들으면서 한 가지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특히 숙면 초등학교 학생분들, 초등학생이 정책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이 정책 제안을 하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청소년들의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들 좋은 경험이 되신 것 같아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네, 가장 이상적인 정책 제안의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천초등학교? 숙면초등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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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기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정책 마켓을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학생들 대표로 학생의 입장에서 정말 정성껏 대답해 주신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정성껏 귀담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또 한 말씀 드리겠다고 괴산고등학교 김민경 학생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괴산고등학교 2학년 3반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정책 제안을 처음 하게 됐을 때 그냥
정책 제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말고 계산을 좋아해서 계산 국민이니까 국민으로서 좀 불편한 것들을 정책을 제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하면서도 이게 정책 제안이 될까? 진짜 이게 현실이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정책 제안을 했는데 또 군수님께서 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다양하게 들어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게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또 다른 정책들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하고 중학교 친구들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또 다를 건 없겠구나. 초등학생들인데도 정책 제안이 되게 완벽하고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그래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학생이 자라면서 지역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포용력 있고 그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따뜻한 눈길로 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러한 여러분들의 제안을 우리 부군수님께 제안서로 전달을 드리면서 부군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사진 찍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대표 이지영님께서 부군수님께 제안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